100세 시대를 맞아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1:1 건강 맞춤 상담, 당신의 주치.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당신의 주치의 문을 엽니다. 열대야와 폭염이 계속되는 여름. 이 여름에 건강하게 잘 지내야 되는데 건강하시죠? 건강하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더위에 지친 여름 건강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질환이 있겠지만 심혈관 질환이 여름에도 겨울 못지않게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의 주치 이 시간에 여름철 심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한 수칙과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응급 상황 발생 시의 대처 방안도 함께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경희대학교 심장내과 김원 교수 자리 함께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더운데 지금 밖에 오시는 길 엄청 덥죠? 네, 많이 더웠습니다. 네, 근데 들어오니까 어떠세요? 스튜디오에 저와 함께 있으니까. 쾌적하고 네. 좋습니다. 네, 그러세요? 자, 이 여름철에 또 저는 몰랐던 사실이었는데 심혈관 질환이 겨울 못지않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심혈관 질환 하면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흔히 알기로는 뭐 협심증, 심근경색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네, 일단 심장이 하는 역할을 봐야 되는데 네. 심장은 일종의 펌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몸에 필요한 산소 또 이런 영양분들을 공급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근데 이런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심장이 먹고 살기 위한 혈관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관상동맥이라고 부릅니다. 네. 관상동맥은 이제 사슴뿔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부르는데 이 관상동맥이 혈관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그런 질환을 총칭해서 이제 관상동맥 질환 이렇게 부르고요. 네. 이런 관상동맥 질환의 임상적인 진단을 우리가 협심증 또 심근경색증 또 하나 돌연사 이렇게 부릅니다. 네. 협심증은 이제 관상동맥이 일종의 기름때가 끼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혈액이 충분하게 이제 필요한 만큼 공급이 못하게 돼서 뭐 가슴 통증 같은 증상을 일으키는 그런 질환을 이야기하고요. 심근경색은 이제 그 기름때가 완전히 터져가지고 혈액순환이 완전히 차단이 돼서 네. 이제 피공급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근경색이라는 것은 피공급 차단 때문에 심장 근육이 썩게 되는 그런 아주 무서운 질환인 걸 네. 말하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1시간 이내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를 돌연사 이렇게 부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의 차이가 점점 심해지는 거군요. 협심증, 네. 심근경색 그리고 돌연사. 그런데 이 심혈관 질환 발생 비율은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보다는 중년 이후 좀 중장년, 노년기로 갈수록 더 많아지는 거겠죠? 네. 네. 그 일반적으로 이게 동맥경화라는 게 이제 나이를 드시면서 생기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요. 네. 60대, 70대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요즘에는 이제 식생활이 서구화되고 또 젊은 사람들 비만, 특히 업무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 이런 게 많기 때문에요. 50대에도 꽤 많은 환자들이 응급실에 심근경색증으로 실려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남자분들은 60대, 70대 많고요. 또 재밌는 것은 여자분들은 폐경 전에는 그렇게 발생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네. 폐경하고 한 10년 정도 지나면 이제 혈관 보호 효과가 다 사라지기 때문에 60대, 70대 되면 여자분들의 발생률이 더 급증을 하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오히려요.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나이, 여자분들의 발생률이 네. 좀 늘어나고 있군요. 네, 그런데 그 말씀 중에 이제 뭐 식생활도 뭐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뭐 비만도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로 원인이 그러면은 어떤 걸로 볼 수 있을까요? 이제 동맥경화 생기는 게 이제 기름때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네. 기름때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콜레스테롤, 네. 그중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쌓이는 걸 말합니다. 그런 혈관벽에 쌓이는 게 하나가 있고 이제 혈관 손상을 같이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맥경화가 잘 생기는 위험 인자라고 저희들이 말을 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고혈압, 또 당뇨병, 네. 또 흡연, 또 조기 심장 질환의 가족력이나 비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위험 인자라고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가족력이라는 거 하면 유전적인 거 말씀하시는 거죠? 유전이라고까지는 아닌데요. 네. 그러니까 조기 남자는 55세, 여자는 65세 미만의 그러니까 직계 가족이죠. 거기에서 심장 질환이 발생했으면 상당히 다른 것보다 그 심장 질환이
그 물려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유전처럼 이렇게 배에 이렇게 규칙을 가지고 전달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위험 요소들을 물려받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런 위험 요소가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좀 기름진 음식들을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더 좀 조심을 하셔야겠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초기 증상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게요? 가슴 통증이죠. 대표적인 것이 가슴 통증인데 흔히 뭐 영화 이런 데 보면 뭐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다 그러잖아요. 네. 심장의 위치가 가슴 가운데 쪽에서 왼쪽에 이렇게 놓여 있는 상태라 네. 이제 정중앙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가슴 통증이 나오는데 이게 특징이 아주 쥐어짜는 듯 또 답답한 듯 꼭 체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아, 체한 것처럼요? 가슴이 그냥 이렇게 터져 나갈 것처럼 답답하다. 네.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고요. 네. 특히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통증이 20분 이상 지속이 되고 20분 이상. 자기가 느껴온 통증 중에 가장 심한 통증이다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네. 아주 심하고 그 압박하는 데 통증이 20분 이상. 또 그리고 네. 식은땀도 흘리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뭐 어지러움증이나 또 구역 구토, 네. 토하게 되는 그런 증상도 동반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네. 아주 드물게 이 심와부라 그러죠. 어묵가심이 아픈 그런 심근경색증도 있거든요. 네. 흔히 이제 체한 것처럼 오해가 돼가지고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도 네. 있는데 어쨌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분들이 가슴 통증이나 어묵가심 통증이 아주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다. 그런 경우는 일단은 심장혈관 질환을 의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끔씩 이제 보면은 그냥 특별한 이유 없이 이렇게 콕콕 이렇게 찌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고요. 그 정도 그 정도는 전혀 통증이 아니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럼 어떤 때는 또 막 유난히 두근두근 할 때 있어요. 네. 근데 두근두근 그 자체 하나만 가지고는 실은 이제 병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고요. 이게 이제 본인의 혈액학적 상태나 이게 혈압이랄지 다른 뭐 어지러움증 동반 증상이나 이런 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또 판별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고 이제 뭐 돌연사하고 뭐 그런 그 장면들을 볼 수가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질 정도면 이미 진행이 거의 다 된 건가요? 아, 예. 그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협심증하고 심근경색증은 자칫 오해가 있기 쉬운데 그러니까 협심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름때가 혈관 벽을 쌓여서 혈관이 점점 좁아지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80% 90% 되고 나서 심근경색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가운데 그 50%에서 70% 사이에 있는 그 정도 동맥경화 때가 갑자기 터집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산 폭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저희들끼리는 갑자기 터져가지고 이 혈액 내 물질하고 섞이게 되면 피떡이 만들어집니다. 피떡이라는 것은 일종의 혈전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게 갑자기 맞게 되거든요. 그래서 협심증이 발전하면 심근경색증이다라는 말은 100%는 맞지는 않습니다. 원인은 같지만 그 발생 기전은 상당히 다르게 되겠고요. 그래서 돌연사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증상이 없이 멀쩡하시던 분, 또 건강검진을 열심히 했는데 심장 쪽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셨던 분들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는 상황은 이미 몸 안에 쌓여있던 심장혈관에 쌓여있던 동맥경화가 어느 순간 터지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전혀 예측하기 어려운 면들이 있습니다. 예측하기 어렵다는 게 또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래서 왜 가끔씩 보면은 이런 표현은 좀 어떨지 모르지만 자다가 자고 일어났는데 밤새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사무실에서 잠깐 점심 식사하고 와서 잠깐 눈 붙인다고 하는데 그때 또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것들이 주위에서 그렇게 드물지 않게 볼 수가 있고요. 저희들도 꽤 많이 응급실에 또 그런 분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이제 초기 증상이 아까 이제 한 20분 정도 통증이 지속된다 그러면은 이제 바로 병원에 가야 되는 거죠.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러면? 일단은 심근경색 예방이 제일 중요하고요. 이게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뭐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 이런 분들은 철저하게 이제 수치를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평소에 이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또 몸에 좋은 음식 또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게 가장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을 드셔야 되겠죠. 이제 뭐 심장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약이나 또 이제 아스피린처럼 피떡이 안 생기게 하는 약들을 복용을 해줘야 되겠고요. 저희들이 협심증은 지금 기술이 많이 발전해 있기 때문에요. 또 약도 많이 발전해서 협심증으로는 저희들이 거의
뭐 생명을 잃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예측이 불허하기 때문에 좀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문자가 또 많이 꾸준히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3986님, 저는 49년생. 2015년 협심증으로 관상동맥에 스텐트 2개를 시술받았어요. 그 후 약을 계속 먹고 있고요. 문제는 혈당인데요. 꾸준히 혈당 관리를 해서 혈당도 110 이하로 떨어진 상태인데 약을 계속 복용해야 하나요? 네, 그 아주 많이 하시는 질문인데요. 네. 결국 스텐트라는 것은 그 부분, 심장혈관의 병이 심한 부분을 확장시켜주는 일종의 볼펜 스프링 같은 그물망이기 때문에요. 네. 그 부분만 유효합니다. 그래서 동맥경화라는 건 우리 몸의 어디 혈관, 어디 부위에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막는 치료, 약물 치료는 평생을 하셔야 되고요. 또 피떡이 생기지 않게 하는 아스피린은 아마 드시고 계실 건데 또 평생 치료하셔야 되고 또 당뇨도 뭐 잘 아시다시피 완치가 되는 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뇨도 약을 아마 평생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한 가지 또 긍정적인 점은요. 약을 드시면은 거의 지금 2년 정도 지나셨다 그랬으니까 거의 일반 분들하고 뭐 생존율은 아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건강하게 잘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별로 이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꾸준하게 약을 복용하시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0320님 8년 전 뇌경색을 앓은 적이 있습니다. 심혈관과 뇌경색도 관련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00% 일치하는 건 아닌데요. 그 아마 뇌졸중 발금 말씀하신 거 허혈성 풍을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풍도 상당 부분은 동맥경화입니다. 그래서 풍이 있으신 분들은 심장혈관이 질환이 같이 있을 가능성이 약 한 60% 정도 되기 때문에요. 한 번쯤은 그 부분도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약물 치료하시는 것은 뭐 동맥경화 치료 또 혈전이 안 생기게 치료 아마 비슷하게는 들어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4844님. 저혈압과 고혈압 환자 중 심혈관 질환에 더 위험한 건 어느 쪽인지요? 네. 저희들이 고혈압은 질환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고혈압이란 게 저희들이 140에 90, 위의 혈압이 140, 밑에 혈압이 90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게 뭐 정해진 수치, 왜 이 수치를 정했냐 하면 저희가 30만 명의 일반인들을 일렬로 쭉 세워놓고 사망률을 쭉 보니까 140에 90 기점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고혈압이라고 기준을 하고 그걸 약물 치료나 운동, 식이요법 치료하자는 거고요. 저혈압은 엄밀히 말하면 병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없는 경우 저혈압은 병이 아니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되겠고요. 대신 다른 질환이 동반되어 있는 저혈압은 주의를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들으셨죠? 네. 7747님. 10대 때 심장 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40인데 심혈관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더 큰지요? 근데 10대 때 하셨으면 선천성 심질환인데요. 일반적으로 혈관 질환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판막이나 뭐 구멍이 생겼다든가 그런 질환일 가능성이 많고요.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 몰라서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데 아마 그런 선천성 심질환이라면 일반적인 저희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관상동맥 질환하고는 밀접하게는 관련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조금 이거는 이제 좀 다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심장에 구멍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제 어린아이들에게서 많이 볼 수 있다고 그러던데요. 자라면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또 저절로 막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심실중격혈손 같은 경우는 뭐 1세 그러니까 1년 지나면 저절로 막히기도 하고 또 이제 심방 중기역 결손 같은 경우는 증상이 없는 경우는 또 놔두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다 환자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또 전문적인 의료진의 진단과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6817님, 오래전 아기 키우기 바빠서 엄마 신경 못 쓰고 살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피 투석하는 엄마가 통증 때문에 가슴 잡고 고통스러워 우시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이제 가시고 없는데 있을 때 잘하고
살아야 한다는 말 맞아요. 하셨네요. 네. 오늘 저희가 통하는 퀴즈도 어머님, 아버님, 부모님 관련된 부모님을 그리면서 부르는 노래를 두 곡을 띄워드렸는데 오늘 또 어떻게 또 당신의 주치의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부모님 생각 많이 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좀 가볼까 해요. 심장이 이렇게 지금 뛰는 거, 심장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그래도 사랑에 빠질 때만큼 쿵쿵쿵쿵 뛰는 심장은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리차드 막스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Can't Help Falling in Love. 당신의 전성기 오늘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4부 당신의 주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경희대 심장내과 김원 교수와 함께 심장질환에 대한 이야기 나누면서 여러분의 문자 사연 받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최근에 그 심혈관 치료에 있어서 전통 침 치료와 병행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고 계시다라고 들었어요. 어떤 건가요? 예. 이거 좀 자랑거리죠? 예,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경희대에 있다 보니까 이제 경희대는 한방 치료들이 상당히 오래돼 있고 또 그렇죠. 성과도 많이 있고 그래서요. 네. 심근경색 치료란 게 실은 현재 치료는 아직 한계가 있어서 심근경색 환자분들에게 이제 기존에 양방 치료를 하면서 침을 같이 좀 치료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를 네. 연구를 하고 있고요. 현재 심근경색증을 만들어 가지고 치료를 해보면 기존 치료 대비 한 30% 정도 그 썩는 걸 막을 수가 있었거든요. 30%면 예. 상당한 그 비율인데요. 일단 주실험이라. 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예, 그리고 네. 그 중풍 환자분들한테 좀 같이 치료를 했더니 혈관 내피 세포, 그러니까 혈관의 기능이 좀 좋아지고 몇 네. 가지 이제 몸에 이로운 물질들이 좀 많이 분비되는 걸 확인했고요. 네. 이제 몇 가지 좀 환자분들 연구를 좀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좀 결과들이 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아직까지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일단 환자 입장에서는 네. 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양방 우리가 흔히 이제 양이 한 이렇게 나누잖아요. 네. 같이 병행하는 거 환자 입장에서는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들은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서도요. 네. 네. 실제로 해보니까요. 네. 좀 환자분들에게 도움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일단 저희들은 과학을 하는 의사들이기 때문에요. 네. 한방 치료가 충분히 근거가 확보가 돼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현재 네. 이 연구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이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나중에 네. 좋은 결과가 나오면 이게 세계 최초이자 또 네. 유일한 치료법이기 때문에. 그럼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거리가 되는 거죠. 자랑거리가. 자, 그런데 이제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요즘 정말 너무너무 덥잖아요. 이 더운 날씨에 심장에 과부하가 더 걸릴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데 이게 계절과 관계가 있는 건가요? 겨울철에 더 많이 그래도 좀 발생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일반적으로는 겨울철에 특히 이제 추위에 혈관이 잘 수축을 하기 때문에 네. 겨울에 많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처럼 폭염이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시기에는 또 상당히 많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미국 심장학회 발표에 따르면 기온이 32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심근경색이 20% 정도 네. 발생이 증가된다고 되어 있고요. 네. 제가 최근에 보니까 한 3년 정도 쭉 데이터를 모아보니까 7월하고 12월치를 비교해 보니까 12월이 가장 많고요. 네. 그 다음이 1월, 2월이 아니라 7월인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폭염처럼 더위가 아주 기승을 부리는 시기에는 심근경색 발생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요. 네. 왜 그런가는 크게 이제 두세 가지 이유들이 거론이 되는데요. 특히 더위를 덥게 되면 이제 우리 몸이 체온 조절을 위해서 땀을 많이 흘리게 되거든요. 네. 땀을 많이 발산시키게 되면 우리 혈액이 부족하게 돼서 끈적끈적한 상태가 됩니다. 네. 그러면 혈관 내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혈관을 막을 수 있는 피떡이 잘 생기게 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교감신경 좀 어려운 거긴 한데요. 우리 몸에는 이제 혈압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또 혈관을 수축시키거나 또 늘리거나 이런 자율적으로 조절해주는 그런 신경들이 있는데 네. 우리 덥게 되면 흥분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 교감신경이 항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여름에도 혈관 수축이 올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요즘처럼 아주 폭염 있는 시기에는
또 심근경색의 발생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그저께 뉴스에도 그 이제 너무 더워서 밖에서 활동하던 그런 이제 뭐 농사 짓는 분들 가운데서도 그 연세 드신 분들, 그 돌연사 하신 거, 또 폐지 줍는 그 노인분, 또 폭염에 그 밖에서 이제 폐지 줍다가 도로 쓰러졌다 이런 얘기들을 들었는데 이게 다 어쩌면은 이제 결과는 안 나왔지만 그 심혈관 질환과도 다 연관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아까 돌연사 말씀드렸는데요. 돌연사의 90%는 심장 질환이고 특히 그중에 95%는 또 심장 혈관 관상동맥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더위에나 뭐 더위가 아니더라도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은 19분 심장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요즘처럼 이렇게 그 할머니들 낮에 또 무더위에 그렇게 과로하시고 그런 것은 좀 피하실 것을 좀 권장드립니다. 네. 요즘 뭐 문자로 이제 그 폭염주의보, 뭐 폭염경보, 재난 문자 많이 보는데 꼭 뒤에 이제 외출 삼가하라고 이런 이제 문자가 뜨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더울 때는 되도록이면 밖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걸 좀 자제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또 이렇게 더우면 휴가철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제 그 장거리 여행 같은 거는 좀 망설이게 되시잖아요. 네. 그래도 휴가는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이게 땀을 많이 흘리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더 급격한 체온 변화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 두 번째로는 충분한 물을 섭취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물?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흔히 너무 덥다고 이제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사우나 가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우나 가시면 냉탕, 온탕을 아주 번개처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절대적으로 피해야 됩니다. 아, 근데 또 냉온탕 왔다 갔다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아주 건강하신 젊은 분들은 거의 문제가 없지만 심장 혈관 쪽에 또 그 당뇨나 이런 분들이 있으신 고령의 환자분들은 절대 피하셔야 되겠고요. 또 요즘처럼 이제 보양탕을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아주 고칼로리 음식이기 때문에 또 이제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이 폭증하는 결과를 낳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보양 그 음식들 좀 주의하시고 특히 탄산음료 같은 것도 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탄산음료 대신에 그냥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좋겠네요. 이제 본인이 이렇게 스스로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이제 아까 이 심혈관 질환은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랬을 때 주위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도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간단한 응급처치법을 좀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돌연사 한 절반 정도는요, 목격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발견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심폐소생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소생법이라고 보는데요. 일단은 의식이 없는 환자가 발견이 되면 그 호흡을 하는지 또 목에 있는 동맥, 또 허벅지 동맥을 만져서 맥박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빨리 119를 먼저 부르는 게 맞습니다. 119 연락을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할 수 있다면 심폐소생술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예를 하나 들자면 제 환자 중 한 분은 50대, 그때 아들이 60대구나. 아들이 결혼식 한 전날이거든요. 근데 아들이 집에도 왔어요. 결혼식 전이니까. 근데 그날 새벽에 환자가 돌연사를 하신 건데 다행히 옆에 사모님이 발견하고 아들을 불렀고요. 아들이 119에 바로 연락을 하고 119 지시대로 심폐소생술을 했어요. 119 구급대가 도착하고 전기 충격을 하고 그 상태에서 회복을 해서 병원에 오셔가지고 지금도 잘 살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은 가능하면 꼭 배워두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여의치 않으면 바로 119입니다. 부르는 거. 가까운 응급처치가 병원이나요.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오늘 이렇게 해서 심혈관 질환의 또 이제 예방법 또 주의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우리 경희대학교 심장내과 김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당신의 전성기 금요일 순서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저도 꾹꾹 띄우면서 물러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날은 덥더라도 찡그리는 일보다는 활짝 웃는 일이 많은 금요일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 아침 10시 2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숙이었습니다. 오늘 끝곡은 정엽의 You Are My Lady 띄워드릴게요. 여러분, 오늘이 정말 제일 젊은 날입니다.